안녕하세요. 128회 컴퓨터 시스템 응용 1교시 기출풀이를 담당하게 된 심재근입니다. 예, 13개의 문제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시스템 응용 1교시 같은 경우는 기본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개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학습을 좀 오래 하셔가지고 전통적인 토픽, 그리고 나올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됐던 것들이 실제 기출에 출제가 된 그런 교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몇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교시는 아니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1교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바로 들어가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DID입니다. 이게 명칭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주의해서 플레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봐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고요. 아마 이 문제가 관리에서 나왔으면은 DID를 다른 거를 쓰신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니지 구성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DID 같은 경우는 시스템 또는 기술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서비스로 접근하시게 되면 너무 크게 들어가시는 거라서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약간은 의도와는 좀 다른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습을 하셨던 토픽은 디지털 사이니지로 학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기업들은 이거를 스마트 사이니지라고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 구성도하고 저 구성에 대한 기술을 보시면은 바로 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영상 표출하는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술하고 지원 시스템 쪽에 대한 기술이 특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내나 실외나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환경 적응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는 뽑아내서 프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주요한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게요. 비디오월 서버라든지 HVC H.265이죠. 이 코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 키워드이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무래도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DID 같은 경우는 패널이 핵심 기술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전에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담당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고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갔을 것 같긴 한데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밝기 같은 경우는 1000니트라고 했는데요. 보통 사용하시는 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250니트에서 300니트 사이 정도의 밝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성능으로 비교했을 때, 사양으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베젤이라든지 안티 버닝이라든지 이런 기능 기술이 들어가야지 이 문제에서는 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베젤 같은 경우는 멀티비전을 구성하기 위한 핵심이죠. 저게 0.8mm라고 보시면요. 한 5에서 10m 정도 떨어져서 보신다고 하면은 뭐 70인치, 85인치 이런 모니터를 여러 개를 중첩해서 하나의 큰 그 모니터 월 서버를 통한 하나의 비디오로 봤을 때 하나의 디스플레이처럼 보입니다. 저 굉장히 베젤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실제 이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LCD나 LED 패널로 구축된 시스템을 보실 것 같은데요.
프로젝터 방식인 DLP나 LCOS 방식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 좀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꼭 DAD가 아니더라도 스마트 사이니지가 나왔을 때 한두 단어 이렇게 간글이나 다른 데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0.5점, 1점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부분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SOC입니다. SOC 구조라고 문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구조에 집중해서 풀이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개념 쓰시고 그 다음에 특징을 쓰실 때도 그냥 특징을 쓰지 마시고 구조적 특징, 그리고 그림 그려도 구조도, 그리고 그림 다음에 표 갈 때도 구조적 기술 요소 뭐 이렇게 구조로 포커싱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SOC 같은 경우는 여러 기계로 구성된 그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다라는 그 기술이다. 그것만 기본 개념으로 가져가셔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컴퓨터 시스템 구성하는 그 기본 컴포넌트, 뭐 디지털 소자, 아날로그 소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기술들 쓰실 수 있으면은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컴퓨터 시스템 응용에 좀 어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현한 것 중에 구조 고도화라는 부분을 좀 표현해 놨는데요. 그 GAA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저 기술 같은 경우는 특화, 이게 차별화가 되는 기술 같은 것들이라서 저런 부분들 쓰시면은 좀 점수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답안에 좀 구성을 표현을 해봤고요. 사실 구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떠한 기술이나 기능을 써도 좀 다양하게 써도 답안에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구조에 집중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뭐 일반 칩하고 다른 특장점 같은 거를 좀 써주셔도 되고 문제점을 쓰신다라고 하면 해결 방안을 쓰시는 식으로 3단락 형식을 좀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VM과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두 개를 물었으니까 두 개를 쓰시는데 이게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비교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갖고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꼭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VM하고 컨테이너 연결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있을까 해가지고는 단일 서버에서 자원 활용성을 가지고 VM으로 연결시키고 VM에서 경량화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연결시키고 이런 거를 일단락에 바로 배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답안 구성을 좀 했고요. 당연히 이단락에서는 VM하고 컨테이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3단락으로 가셔가지고 두 가지를 또 연결하는 걸 또 고민해서 저는 이제 기업에 도입할 때 VM하고 컨테이너 어떤 걸 선택해야 더 좋을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포인트로 해서 환경 조건으로 좀 풀어봤고요. 이 문제에서 VM하고 컨테이너 잘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본인의 생각보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적었다라고 하면요. 연결이라는 부분에서 가점을 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좀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 이후에 복귀를 하실 때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4번 버스 중재 방식. 예, 이게 CA 전형적인 CA 문제죠. 팩트 중심 문제로 암기가 잘 되면 7점이나 8점이 가능하기도 한 문제인데 또 어렵죠. 암기 뭐 하나 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암기 진짜 많이 해야 돼서 또 반대로 암기가 안 되면은 이런 문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접근하시게 되면요. 관점을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버스 중재 방식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관점을 나누어서 표현을 해주시고 구성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가독성 있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다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저거를 잘 연습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안 오는 거는 이제 중재기 위치 따라서 중앙이냐 분산이냐, 제어신호 연결 따라서 병렬, 직렬,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정이나 가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요. 중재 방식을 이제 구성도하고 설명으로 그 다음에 상세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해설지를 만들면서도 느꼈던 건데요. 분량 구성도만 해도 자체 분량이 많아가지고 3단락을 쓰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서 해설집에도 3단락을 생략을 시켰습니다. 실전에서도 1교시형에 꼭 3단락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문제가 있고 필요치 않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많이 쓰는 게 유리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3단락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고 충분한 양의 답안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유리한 방식 같은 걸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 3단락을 쓸 수 있다, 써야 한다라고 하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하다라거나 아니면은 각 방식별 특징이나 장단점 비교 정도, 이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5번입니다. 예, 뉴로무픽 반도체. 이 문제는 관리하고 응용이 공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응용에서는 반도체라고 이제 뒤에 붙여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출제자의 의도가 좀 더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해 달라라는 그런 의도가 있어 문제에 반영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은 걸 바라보실 때도요. 두뇌 모방, 저전력 코어, 뉴런과 시냅스 구조, 이런 단어들 이용해서 쓰시고 병렬 처리, 인공지능 강점, 이런 정도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문제의 의도를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요. 좀 더 뎁스 있는 기술 요소를 쓰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파이크, 막전이, 인계가, 인터그레이된 파이어 모델, STDP, SNN, 맵리스터 소자로 FERAM이나 PRAM 등 이런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차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글이라든지 눈에 잘 띌 수 있는 부분에 3단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해봤고요. 1교시형은 대부분 암기 그리고 팩트형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쭉 머릿속에 암기한 대로 꺼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문제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의도대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의도를 생각하고 문제를 푸신다고 하면은 같은 키워드로 문제를 푸셔도 1점에서 1.5점 정도 점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런 점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해서 문제를 생각하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6번 DRM, DLP의 비교. 비교 문제죠. 비교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로 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당연히 개념 비교를 시작하셔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서 비교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프리집에도 비교 형식의 표를 가로형, 세로형으로 좀 다르게 저는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비교를 더 많이, 비교 항목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한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표를 가로형 2개를 배치하는 것보다 중복되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 비교를 가로형을 2개를 가지고서 2단락에 가로 1, 가로 2로 표현, 그러니까 1, 2를 표현하신다 라고 하면은 이게 항목을 많이 뽑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대분류를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셔야지 비교 항목을 많이 추려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 시에 연습을 하실 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RM 같은 경우는 문서 단위로 권한을 제어하는 거고 DLP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분류와 흐름을 감시한다라는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비교 항목 다양하게 뽑아내는 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비교 가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3단락에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3단락까지 사실 비교를 쓰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너무 단조로운 답안이 좀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또 묶어가지고 연계 방안으로 저는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7번 CNN 계층 문제이죠.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문제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졌어요. 계층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CNN을 물어봤으면 문제가 쉽습니다. CNN 계층을 물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뎁스가 있는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이고요. 쉽게 접근하셔가지고 개념하고 구성도, 구성 요소 이런 형식으로 답을 풀어나가시면은 이게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형식의 문제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념 짧게 써주시고 계층에 대한 특징, 계층도, 계층별 상세 연산 이렇게 CNN 계층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지 득점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연산 상세화 부분 보시면은 합성곱 연산이라든지 패딩, 스트라이드, 폴링, 1차원 평탄화 이런 이제 계층을 상세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써봤고요. 진짜 잘 아신다 CNN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진짜 많다라고 하면은 1단락에서 바로 시작할 때 계층도를 먼저 그려서 표현을 하신 후에 2단락에서 계층 상세 설명으로 풀어가는 그런 형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서요. 실제 선택하실 때 좀 고민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고득점 포인트는 얼마나 주요하게 계층을 상세하게 표현해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고요. 당연히 계층에 집중해서 양을 많이 써야죠. 진짜 많이 쓸 수 있으면 1단락에 계층 구성도를 바로 그려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강글로 개념 조금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단락에 계층 상세화 시켜서 써주시는 그런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다라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번 입출력 장치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필요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CA 영역에서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답이 가능한 문제고요. 또 컴퓨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라고 하면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개념하고 필요성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1단락, 2단락으로 나눠가지고 1단락의 개념, 2단락의 필요성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개념 부분도 그냥 개념 두 줄, 세 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1, 2로 나눠서 가로 1, 가로 2로 나눠 주셔가지고요. 가로 1의 개념, 가로 2의 개념도 하고 구성도 충분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2단락 들어가셔가지고 필요성도 가로 1, 가로 2로 나눠 주셔가지고 분량을 충분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개념은 데이터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 속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류 제어, 독립성, 자율성 보장 이런 정도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성 부분에서는 저는 기능하고 성능으로 분류를 해서 장치 연결이라든지 데이터, 오류 처리, CPU, 메모리 일관성, 입출력 버스 이런 관점으로 나누어서 필요성을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문제 1단락, 2단락을 개념하고 필요성으로 쓰다 보니까요. 실제로 3단락을 쓰기가 좀 어려운 시간이 좀 나왔어요. 해설지를 만들면서도 프리즈를 만들면서도 3단락 되게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분량의 문제로요. 시간이 남는다라고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단락 과감하게 생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3단락 생략했습니다. 1교시형 문제가 모두 3단락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별로 선택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팩트형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 3단락을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9번입니다. 시스템 위험 분석, 위험성 평가 기법 중 ETA. 예, 역시나 팩트 문제죠.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많이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확실히 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의 프레임을 봤을 때 이름으로 일정 부분 유추해서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합격하는 차수에도 10문제를 다 알지 못하고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론하는 훈련은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벤트 트리를 분석한다라는 이관적 명칭이 있어서요. 그거를 가지고 트리 구조화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위험 분석을 수행한다라는 이 추론이 실제 개념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요. 좀 그런 훈련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추론을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풀이를 하실 때 개념, 그리고 분석 절차도 수행 절차 상세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3단락 같은 경우는 고려사항하고 주의점 정도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고의 발생 과정을 요인들의 연쇄로 파악해서 촉발 사상으로부터 사고까지 연쇄 전개로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귀납적 안정성 분석 기법이다. 이게 개념인데 이거를 가지고 써주시고 풀어나가시면 되고, 키워드는 촉발 사상, 확률, 트리 구조 도식화, 상관관계 식별, 이벤트 트리 정보, 리스크 정량 평가. 예, 이 정도이죠. 3단락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저도 읽다 보니까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 요인들이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확률을 추정했을 때 오류가 있다라는 점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부각해 주시면은 그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세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FTA하고 연계를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포인트를 3단락에서 좀 어떤 거를 좀 차별화해서 쓰냐 이런 부분을 좀 뽑아봤습니다. 예, 이제 10번이네요. 이제 4개 남았네요. 10번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입니다. 공공 분야에서 발주 전에 민간 시장 침해 방지 목적의 평가 제도이죠. 정보관리 기출문제로 출제됐던 게 재출제가 된 문제이죠. 키워드로는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평가, 그리고 침해 최소화, 사업 재검토 이 정도이고요. 사업평가 주요 절차를 써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사업 기본 정보 작성, 운영계획 검토,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검토, 사업 필요성 및 공공성 검토 후에 종합 의견 작성입니다. 부가적으로 작성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사항 정도를 저는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그거 말고도 쓸 수 있는 좋은 게 3단락에 배치하기 좋은 짧은 거를 생각했을 때는요. 그 예외 조건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이나 국가안보 그리고 재난 대비 쪽 같은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 조건이니까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3단락 구성을 할 때 다 표로 쓰시면 당연히 좋은데요. 이게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특히 10번째 문제 풀 때는 시간이 되게 꽉 차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활용하시라고 저도 프리집을 그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2줄이나 3줄짜리 강글로만 3단락을 써주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프리집에도 강글로만 3단락을 써보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 구성에는 평가 제도이니까요. 개념, 평가 기준, 평가 절차는 당연히 꼭 들어가야 합니다. 11번입니다. CAPT, CHA. 아,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프리집,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저 그림을 보신다라고 하면 아, 이거였구나 아는 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컴퓨터하고 인간을 구분하기 위한 자동화된 튜링 테스트인데요.
웹상에서 봇을 검증해가지고 자동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 기술이죠. 이 개념도 보시면 바로 생각나실 겁니다. 제 개념도가 버전 1하고 버전 2인데요.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만약 못 푼다라고 하면 조금 아까울 수도 있죠. 답안 구성에는 당연히 1단락의 개념 써주시고 그리고 2단락의 작동 방식하고 유형 작성해 주시고 3단락의 한계점하고 활용 정도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는 RE, CAPT, CHA나 봇 차단, OCR 인식 불가 편집 이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구나라고 그 당시에 알게 됐는데요. 그림 맞추는 이제 그런 사람을 인식하게끔 사람한테 나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림 맞추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써가지고 인공지능 프로젝트에다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3단락에 표현해 주시면은 이제 고득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현황 정도 버전 1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문제 참 개념만 알아도 접근이 가능한 문제인데요. 이런 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토픽 같은 경우는 개념만 학습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DPL만 알고리즘입니다. 이산대수를 이용한 최초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고요. 비밀키의 교환이 없이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죠. 개념, 동작 원리에 대한 그림, 그리고 동작 절차를 상세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요. 묻지 않더라도 꼭 보안 취약점하고 대응 방안을 써주셔야 됩니다. 소수, 정수, 1024비트 이상의 비밀키 생성을 위한 정수, 시드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MIT행 공격에 대한 취약점 정도, 이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암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역시 해설집의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암기하셔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그림을 알기 쉽게 그리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암기 시에도 그림이 정확하게 암기가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림 그리는 연습을 사전에 해주셔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림 그리는 연습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가독성 있게 그림을 그리는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모의고사 때 저도 이 문제를 풀어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다행히 암기가 돼서 문제를 풀고 그 점수를 잘 받았었는데요. 3단락에 꼭 그 취약점 대응 방안 이거를 써주셔야 되고요. 취약점 MITM 같은 경 필수적으로 써주셔야 되고 더 차별화되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한 개를 더 뽑아서 로그잼 취약점을 저는 하나 여기다 썼는데 실제 전 모의고사 풀 때는 MITM 하나만 가지고 풀었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게 촉박했어요. 이 문제 연습하시고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 10분 안에 풀기 되게 어렵습니다. 3단락까지 쓴다라고 하면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들어가지고 12분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연습을 하실 때 실제 시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일부 문제 같은 경우는 3단락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같이 배치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데이터 독립성.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인 데이터 독립성이죠. 아마 두음으로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데이터 독립성 요소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리고 독립성으로는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그리고 사상으로 외부 개념 사상, 그리고 개념 내부 사상. 이 부분이 사실 이 문제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암기만 돼 있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암기가 또 없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림하고 표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3단락에 뭘 써야지 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요. 실제 사례? 이런 부분을 쓰면 조금 더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 실무에서 또 지키기 어렵다라는 점을 이렇게 간글에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면은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13번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차시는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게 특징인데요. 고전 토픽을 꼭 학습을 하시고 내재화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고전 토픽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다른 토픽에 응용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무더운 여름에 시험 응시하신 분들 그리고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신 분들께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